물가 급등을 견디지 못하는 공공 육아 가정. 일본 뉴스. 일부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일본 정치경제 사회와 관련된 실상을 소개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나 훨씬 더 심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를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G7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국가입니다. 일본식 의원 내각제의 고령 의원들은 죽기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대를 이어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자신들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낮은 임금을 강요해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일본식 의원 내각제의 잘못된 정치는 경제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도저히 G7 선진 경제대국이라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만 일본은 가족 의존형 복지국가입니다. 여러가지 복지제도는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3년 7월 4일 공개한 2022년 국민생활 기초조사에 의하면 2021년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5.4%입니다. 세부적으로 아동 빈곤율은 11.5%, 한부모 세대 빈곤율은 44.5%로 국민 6.5명 중 1명이 빈곤하며 아동은 8.7명 중 1명이 빈곤하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 2021년도 전국 한부모 세대 등 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세대는 134만 4천 세대입니다. 이 중 모자 세대 119만 5천 세대, 부자 세대 14만 9천 세대로 압도적으로 모자 세대가 많습니다. 모자 세대는 정규직이 48.8%, 파트너 아르바이트가 38.8%로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 세대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연수입은 평균 236만 엔이며 기타 수입을 합해도 272만 엔밖에 되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마이니치 방송에서는 레이와판 한 그릇의 가케소바와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 작은 아이는 극도의 빈혈에 물가 급등을 견디지 못하는 공공육아가정 90%가 임금 인상 없음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정 MPO 법인 키즈도어는 공공육아가정에 대해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앙케이트 결과를 12월 5일 공표했습니다. 응답한 약 1,800건 중 90%가 모자 세대입니다. 먼저 가정의 경제 상황입니다. 저축은 없다가 40%를 차지하고 차입이 있다는 응답도 43%입니다. 이런 배경에 물가 급등으로 매우 어려워졌다와 약간 어려워졌다를 합하면 99% 가정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연수입이 늘어난 가정은 9%에 그쳤고 변하지 않았다가 57%, 감소가 34%로 90% 이상이 정부가 진행하는 임금 인상의 효과를 받지 못하고 물가 상승분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작년과 비교해 일상적인 식사 변화에서는 외식을 줄였다는 가정이 74%, 간식을 줄였다 63%, 고기 생선을 줄였다 61%로 한창 자라는 자녀에게는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70%의 보호자가 식사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월급도 오르지 않고 아이는 성장해 식욕도 늘어나는 가운데 충분히 먹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극도의 빈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기와 채소, 조미료 등 여러가지 상품이 가격이 올라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 내가 먹는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연료가격 인상도 겨울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추운 계절이 되는데 등유나 가스비가 비싸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목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담요나 이불도 갖고 싶습니다. 나 혼자라면 난방 등은 참겠지만 아이들이 추운 것은 안타깝기 때문에 가솔린이나 등유, 전기요금 등의 가격이 정말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호자의 목소리에서는 아이에게 충분한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괴로운 속내가 전해져 옵니다. 게다가 작년보다 금년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절반 이상의 가정이 응답했습니다. 동물원이나 미술관 등의 학교 밖의 배움의 기회를 줄였다 55%, 친구와 놀러가는 것을 줄였다 44% 등 체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다 39%, 아이가 감기 등 질병에 걸리기 쉬워졌다 38%, 아이의 신장과 체중이 늘지 않았다 22% 등 성장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시행된 아동기본법에서는 모든 아동이 적절하게 양육되거나 건강한 성장을 하는 것은 권리라고 합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 추위에 떨지 않고 겨울을 보내고 가고 싶은 학교에 가는 것은 아이에게 당연한 권리로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퀴즈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식량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정월, 세상이 화려한 시기에는 공공가정의 보호자와 아이들은 더욱 고독감과 괴로움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이 일시적인 버팀목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부양수당의 소득 제한 인상이나 보호자의 취업 지원, 임금 인상이나 급식 무상화 등 실현 가능한 시책은 많이 있습니다. 조속한 정부 리더십 발휘가 요망됩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댓글을 보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얕보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그들도 동포인데 말이죠. 다음 댓글입니다. 돈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공공에 이르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한다. 가정마다 필요한 지원은 다를 것이고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어떻게든 해주지 않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 댓글입니다. 어떤 가정이든 이혼이나 질병, 사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서로 도울 필요가 있는데 정말 공공한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아이는 현금보다 학용품, 현물 지급이나 급식비 무상이 도움이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별로 공공세대가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실질 임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결과는 보이고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부모인데 임금 인상이 된 것은 좋지만 그 덕분에 사회보험료가 월 5,000원 올라버렸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도 내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되어도 실수령은 늘지 않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집은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아도 매우 힘들다고 느낍니다. 수입업이라서 이 엔저에서 정말 도산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